지금 곁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가득하지만 막상 마음을 나눌 대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관계의 실패나 사회적 고립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고독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연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사교의 화려함보다 자신의 서재와 산책을 사랑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보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사유의 기쁨을 예찬했던 인물. 바로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과 어울리려 애쓸수록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혼자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역설했죠. 젊은 날 우리가 그토록 사람을 찾아 헤맸던 것은 어쩌면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가장 고귀한 행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배우는 적당한 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르게 되는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왜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공허를 채우는 고독의 능력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자일 때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일 때 빛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60대 중반의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대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악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3,0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각종 경조사와 모임에 참석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그는 늘 자신이 마당발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명함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쏟은 술값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치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경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자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얼굴 근육이 편안해졌고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지어내지 않아도 되는 입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맺어온 수많은 관계가 사실은 거품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말이죠.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이 고요함이 이 인생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느낀 이 감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체념일까요?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독의 철학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배우는 적당한 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다 가시에 찔려 화들짝 놀라는 고슴도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보다 더 적절하게 비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곧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꼈고 다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해 다시 모여들면 가시가 찌르고 가시가 아파서 흩어지면 다시 추위가 찾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짧은 우화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이 욕구가 너무나 강렬해서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허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친구에게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고 연인이나 배우자와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간 대가는 대부분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다 알 것이라 믿었던 친구가 내 뒷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때, 가족이라서 무조건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아픈 말을 던질 때 우리는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린 것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기심, 자신만의 결핍, 자신만의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가시가 없기를 기대하거나 내가 다가가면 그 가시가 부드러운 털로 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간 사회의 예의와 공손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죽 덮개와 같다. 젊을 때는 허물없는 사이가 좋은 사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예야? 야며 함부로 대하는 것을 친밀함의 표시로 착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의 없는 친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함부로 선을 넘는 질문들, 걱정을 빙자한 오지랖, 가깝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무리한 부탁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가시들에 찔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모임에 나가서 억지 웃음을 짓느니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선별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서로의 온기만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소수의 관계, 혹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이나 동창회 같은 모임에 다녀오면 즐거움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지 않았던가요? 남들의 자랑을 들어주느라, 혹은 내 초라한 모습을 감추느라 잔뜩 긴장했던 어깨가 집에 돌아와서야 내려가지 않던가요? 그 피로감은 우리가 고슴도치의 거리 조절에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거리를 넓힙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온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난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절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가기 싫은 모임은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받기 싫은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냉정하다고 욕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나돌 때 오히려 더 큰 불행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타인을 바라볼 때 역설적으로 사람에 대한 미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대끼지 않으니 부딪힐 일도 없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주는 최고의 평화이자 지혜입니다. 둘째, 내면의 공허를 채우는 고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아시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말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폴 틸리가 한 말이지만 이 개념을 가장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든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내면이 텅 빈 사람, 다른 하나는 내면이 꽉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비유를 던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끔찍한 무료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교 모임, 연극, 구경, 여행, 도박을 쫓아다닌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아무것도 끌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자극을 구걸해야 한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끊임없이 전화를 돌리거나 SNS를 확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지적 자산이나 영혼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그 텅 빈 공허함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타인을 찾습니다. 마치 텅 빈 위장이 음식을 갈구하듯 텅 빈 영혼은 소음을 갈구합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 즉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만으로도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다. 외부의 사교나 연극, 여행은 그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될 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왕국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됩니다. 책을 읽으며 수천 년 전의 현자들과 대화하고 음악을 들으며 영혼의 울림을 느끼고 자연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음미합니다. 이들에게는 타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자신 안에 행복의 원천을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보물창고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느라 내면을 가꿀 시간이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책도 잘 안 읽고 특별한 취미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럼 저는 내면이 빈곤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란
꼭 거창한 지식이나 예술적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와 잘 지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는 순간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직접 키운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내적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수입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타인이라는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수입이 끊기듯 친구가 떠나거나 배우자가 사라지면 그들의 행복은 즉시 파산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막대한 자산을 가진 부자와 같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자산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창고에서 행복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밖으로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외부 수입에 의존하던 사람은 급격하게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더욱 깊은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사색을 강조했습니다. 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독서라면 그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색입니다. 오늘 하루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단 30분이라도 멍하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이 쑤시고 불안할 것입니다. 잡생각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넘어서면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자기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고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수준 높은 휴식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도 조용한 방 안에서는 선명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친구는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언제나 당신의 편이고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타인이라는 껍데기를 쫓는 대신 내면이라는 알맹이를 채우는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미 주는 특권이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자의 행복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옷 한 벌을 살 때도 이걸 입으면 남들이 나를 젊게 볼까? 주책이라고 할까? 를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또는 자녀의 결혼식이나 손주의 학교 문제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은근히 기가 죽거나 반대로 우쭐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인 허영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남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변덕스러운지를 꼬집는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쁠 뿐이고 우리에 대해 내리는 평가 또한 그들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불확실하고 가벼운 타인의 생각에 내 행복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면 행복해하고 남들이 무시하면 불행해지는 삶. 이것은 내 인생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겪는 걱정과 불안의 절반 이상은 실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에서 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 하는 이유가 승차감 때문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고, 넓은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과시욕 때문이라면 우리는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그 끝에는 언제나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비교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성공이 중요했기에 타인의 인정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해야 했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사라집니다. 직함도 사라지고 계급장도 떼고 오직 나라는 인간 자체로 남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남처럼 살기 위해 쓴다.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은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연기를 펼치는 배우였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에 웃고 야유에 울었습니다. 실수할까 봐 전전긍긍했고 더 멋진 배역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객석에 앉아 세상을 구경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연극일 뿐 내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관조자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혼자가 편한 이유는 내 멋대로 해도 비난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심에 밥 대신 라면을 끓여 먹어도, 하루 종일 씻지 않고 뒹굴거려도, 한밤중에 옛날 노래를 흥얼거려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자유가 모여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유로운 자만이 고독할 수 있고 고독한 자만이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고독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쇼펜하우어의 이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하다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어떤 외부적 조건도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 그는 타인의 평가 따위보다 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관절이 아프지 않고 내 소화가 잘 되고 내 잠자리가 편안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남들의 칭찬이 내 허리 통증을 줄여주지 못하고 남들의 무시가 내 밥맛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칠애와 체면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고 나의 생명, 나의 감각, 나의 기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나만의 즐거움을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혼자 다니는 산책 코스여도 좋고, 몰래 쓰는 일기장이어도 좋고, 혼자 배우는 악기여도 좋습니다. 이것을 굳이 SNS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충만한 기쁨, 그것이 여러분을 타인의 시선에서 독립시켜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느끼기 위한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나이 들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강조했던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세 가지 원칙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고슴도치의 지혜였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서로 찌르지 않을 만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내면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밖으로 도는 대신 내면의 자산을 쌓아 스스로와 즐겁게 노는 고독의 능력을 키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 남들의 평가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자유를 만끽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대해 남긴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을 쓰는 시간이고 나머지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다는 시간이다. 젊은 날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의 본문을 쓰느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갈등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빽빽한 이야기를 채워 넣었죠.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의 주석을 다는 해설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그 사람과의 이별이 사실은 다행이었구나. 하며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해설과 음미의 시간은 오직 조용한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는 책을 깊이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삶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고독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여러분 자신과 만날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고요함은 외로움의 한기가 아니라 평생 고생한 여러분을 안아주는 평화의 온기입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너무 눈부셔 똑바로 볼 수 없지만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그윽합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아도 혼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저녁 노을처럼 가장 나답고 편안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고독을 외로움에서 자유로움으로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